여기까지가 제가 터지는 영상 기획 제작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마케팅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상 같은 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스토리를 대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쓰여진 스토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위에서도 제가 차별점이랑 강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스토리만큼 다른 사람이랑 차별을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다 저마다 살아왔던 환경이랑 그런 게 다른데, 그러니까 자기만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큰 강점,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라서 이거를 어떻게 잘 보여주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스토리의 구성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진정성, 그리고 중요한 순간과 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캐릭터는 이거는 어떻게 자기를 브랜딩하면서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가끔 보면은 영상 같은 거나 만들거나 할 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더 있더라고요. 정보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요, 자기보다 더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좋은 정보를 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정보를 얻는다면은 이 사람이어야 돼 라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스토리에 묻어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랑 내 이야기를 내 영상 주제, 카테고리랑 결합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꼭 특별한 내용만 스토리텔링의 주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 특별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스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맛있는 치킨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이 노하우를 알려준다는데,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인기 있는 치킨만 먹어봤는데 이 사람이 알려주는 거에서 과연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낄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려줄 때도 나는 이만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고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다. 그런 거를 알려줬을 때 사람들이 더 끌리고 매료돼가지고 팬덤으로까지 잘 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분명한 캐릭터를 만드는 거고, 구체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앞에서 말했던 거랑 일맥상통한데, 단순히 정보만 주는 거면은 이걸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열하면은 누구나 다 뻔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설명을 어느 정도는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내가 보여주는 이유가 왠지를 설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가치관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 나 치킨에 진짜 진심인데 내가 제일 맛있는 치킨을 저렴하고 잘 먹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봤어. 난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맛있고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걸 못 만들겠더라?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내가 해결한 게 있어. 바로 이거야.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포함하면 자연스럽게 진전성이 담기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내가 그때 느꼈던 게 거짓된 감정이 아닌지, 지어낸 게 아닌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같은 것들도 많이 듣고, 특히나 요즘에는 페이커 뉴스 같은 것들이 떠돌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막 구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짓된 거를 담는다면은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그런 것들이 콘텐츠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을 하려면은 그때는 이랬었는데 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 때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진실된 감정인지 그런 것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내가 실제로 분석하면서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만들어낸 건지, 어떠한 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는지, 위에서 말한 것들은 다 누구나 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어요. 사실 분명한 명확한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중요한 순간과 위기 상황은 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킥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영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드라마 같은 거. 항상 주인공이 순탄하기만 하면은 그 영화가 재밌을까요?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던 거랑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미 사람들은 그 상대방은 그냥 남이 아니라 나와 동일시 여기게 됩니다.
저 사람 나랑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그 순간은 이미 사람과 나는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매료가 되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보여줄 때 항상 잘 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기 전까지 나한테 어떤 위기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담으면 굉장히 좋아요.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의 구조인데요. 상황을 설정하고 갈등을 추가하고 긴장감을 고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상황 설정은 처음에 초반에 후킹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공감할 수 있는 한 줄로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갈등이 생기죠. 방해하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제시합니다. 긴장감이 고조가 됩니다. 문제 상황이 봉착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요. 갈등을 어떠한 계기로 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을 설명하면서 변화와 배운 점을 성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내용이 그 짧은 영상 안에 다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줬던 그 체형 보완한 그것도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제가 다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떤 상황이 들었냐면요. 15kg을 뺐었는데 요요 때문에 다시 살이 쪘대요. 그러면서 운동도 안 하고 폭식증이 오면서 요요가 왔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너무 우울하고 내 인생 중 가장 무기력했고 자존감도 바닥이 났다는 긴장감이 고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랑 비슷하게 다이어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먹고 싶은 음식 참지 않고 급진급파하지 않는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CTA도 포함되어 있죠? 콜 투 액션.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저랑 같이 다시 일어나 봐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어 있는데 영상 한번 볼게요. 애프터입니다. 저는 15kg를 감량하고 50kg 초반을 유지하는 유지어터였는데요.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약간의 폭식증이 오면서 제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요요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 우울했어요. 제 인생 중에 가장 무기력했고 자존감은 바닥이었어요. 배불러도 멈추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어느 날은 케이크 한 판을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날씬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 건지 제 다이어트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느 순간부터 음식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런데 저랑 비슷하게 다이어트 이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용기 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보여드리려고 해요. 먹고 싶은 음식 참지 않고 급진급파하지 않고 적당히 소식하고 혈당 관리하는 연습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저랑 같이 다시 일어나봐요. 이 영상으로 팔로워가 2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랑 상황이 연결되는 영상도 사용했고 영상이 약간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레이션 톤 자체도 좀 차분하게 깔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스토리 같은 거를 내면은 전환이랑 유입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분이랑 같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팔로우를 하는 분들도 많고 댓글도 달면서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도 더 증가가 되고 이분이 이러한 자기랑 비슷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자기 감정을 이입하고 팬덤으로도 더 전환이 되기 좋은 영상이죠. 이렇게 만들 때도 스토리를 구성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처음 접하시는 거면 생각보다 좀 어려워가지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쉽고 간결하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진화론적으로 봐도 이게 사람들이 에너지를 쓰는 게 예전에는 자기 생존의 보호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언제 어디서 포식자들한테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비축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인간의 뇌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일입니다. 뇌가 평균 1.3kg 정도라는데 신체 전체의 2%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신체 에너지의 22%를 사용한다고요. 뇌가. 그래서 어려운 대본을 본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결국은 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존의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느끼고 영상 시청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도 보면 이해가 하기 쉽게 그리고 대본 같은 것들도 짧고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시스템 하나는 딱 보면은 바로 즉각적이고 빠르게 작동이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복잡한 계산을 비롯해서 뇌를 쓸 때 작동하는데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이 시스템 1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때 저희가 의도적으로 시스템 2를 사용해가지고 저게 뭐지라고 저거 뭐야 인지적인 오류를 만들어가지고 후킹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후킹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후킹한 요소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만큼 많이 알려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하고서는 영상에 모든 정보를 다 때려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은 오히려 뇌에 과부하가 오고 짧은 영상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시청하는 이유는 원래는 좀 평상시에 좀 쉬거나 그러는 용도로 보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올라오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더 독이 될 겁니다. 챕터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요. 사람들이 공감하고 끌릴만한 욕망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내 카테고리랑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영상 보시면서 이 영상은 내 어떤 욕망을 자극했네? 내가 이거를 왜 보고 있지? 이거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있나? 아니면 나의 흥미를 유발했나? 이 구조는 어떻게 되지? 문제를 먼저 알려주고 그거를 해결해주고 있나? 아니면은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내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제안을 해주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조금씩 감을 익혀 나가시면은 터지는 영상을 만드시는 것들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야지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오는지 그 가이드가 있는 상태로 해야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터지는 영상을 기획해내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획하고 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